준호 오빠, 부인께서는 정말 오빠를 부담스러워하실 정도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 대답은 짧았죠. 궁금해서요. 민수 오빠와는 얼마나 다른지. 수진 씨가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백히 선을 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과 달리 제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이런 감정이 존재할 줄은 몰랐어요. 준호 오빠,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줄래요? 제게도 처음인 감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 한 명의 남자로서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충족감. 38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저는 그날 밤 배신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파, 못하겠어. 지은의 비명이 침실을 갈랐던 그 금요일 밤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 나이는 58세입니다. 대기업 상무이며 결혼한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재혼이었죠. 제 아내 김지은은 52세입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내 지은과 침실에서 3개월 만에 잠자리를 시도하던 중이었죠. 사실 3개월이란 시간도 결코 짧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에게 그마저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눕자마자 지은의 몸은 이미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자 그 몸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제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지은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몸을 뒤틀며 비명을 지른 겁니다. 아파, 정말 못하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짙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이미 너무나 익숙해진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곧장 욕실로 달려갔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감정, 산산조각 난 자존감, 그리고 지독하게 익숙한 실패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리는 것조차 지쳤습니다. 지난 10년간 끝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체격이 너무 컸고 아내의 체구는 너무 작았던 탓입니다. 지은의 작은 몸으로 저를 받아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죠. 지은아, 미안해. 저는 욕실 문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흐느낌 소리만 서서히 잦아들 뿐이었죠.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현주소구나. 사랑도 친밀감도 온기도 없는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일 뿐인 관계. 재혼이었기에 더욱 신중히 내린 결정이었는데 결과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지은도 재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체적 불일치는 우리 사이의 모든 감정적 연결고리를 끊어놓았습니다. 결혼 초 몇 년은 서로 노력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은이 먼저 포기했습니다. 저와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침실마저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제 존재를 지워버린 듯 살아갑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학교 일뿐이고 집에 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대화는 거의 단절 상태입니다. 밥 먹었어? 응. 일찍 들어와. 그래. 이것이 우리 부부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친구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집들이 오는 거지? 수진이가 준호 오빠 온다고 좋아하더라. 김민수. 저와 동갑인 58세. 대학 시절부터 무려 38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부서가 달라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15년 전 결혼한 그의 아내 수진 씨는 55세로 백화점 VIP 고객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체구는 작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승진도 빨라 지금은 이사 자리에 올랐죠. 다만 일 때문에 집에 거의 붙어있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수진 씨가 종종 외로움을 탄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집 사정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몇 시에? 저녁 6시쯤 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욕실에선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샤워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저 또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먹고 회사로 향할 겁니다. 10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이 감정만큼은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명의 남자로서 완전히 거부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다. 수진이가 요리 엄청 준비했어. 저는 짧게 답장을 보내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은 어제의 일 이후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는 친정에 간다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저를 피하기 위한 핑계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민수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는 부부 둘이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 오빠. 수진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키 168cm 정도의 수진 씨는 기품 있는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5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죠. 백화점에서 VIP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민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냐? 응. 근데 무슨 좋은 냄새가 나네? 수진이가 아침부터 준비하더라. 뭘 하는지는 나도 몰라. 민수는 여전히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165cm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늘 에너지가 넘쳤던 친구였는데 요즘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요즘 일이 많냐? 미치겠다. 다음 주에 또 중국 출장 가야 해. 또? 어쩌겠냐? 먹고 살려면. 식탁에는 이미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갈비찜, 잡채, 샐러드 등 여러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제 시작하죠. 수진 씨가 앞치마를 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고 민수가 와인을 꺼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야.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 와인잔에 붉은 액체가 채워졌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히며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수진 씨의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죠. 수진 씨,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요즘은 이거 말고는 딱히 할 것도 없어서요. 수진 씨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백화점에서 일하잖아. 민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만 하죠 뭐. 집에 와도 혼자인 거려. 나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민수의 대답은 칼날처럼 무심했습니다. 수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준호 오빠는 요즘 어떠세요? 지은 씨랑은 잘 지내시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죠. 그냥 그렇다는 게 뭐예요? 수진 씨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저는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평범하다는 말조차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저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하품을 했습니다. 야, 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좀 들어가도 될까? 벌써? 응, 미안. 요즘 통 잠을 못 자서. 민수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수진 씨와 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오빠, 와인 더 드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제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 오빠가 요즘 계속 저래요. 집에 오면 바로 잠들어 버려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일만 많은 게 아니에요. 수진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민수가 수진 씨를 얼마나... 아니에요. 결혼한 지 15년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수진 씨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정말 부인분이랑 관계가 좋으세요? 왜 자꾸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와인을 다시 한 모금 마셨고 저도 그녀를 따라 잔을 비웠습니다. 어느새 두 번째 와인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 오빠. 수진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희 부부, 한 달에 한 번도 관계를 안 해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나 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진 씨, 그건, 아니, 가끔 하긴 하는데 너무 금방 끝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의무감처럼.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작기도 하고 수진 씨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술을 많이 드셔서. 아니에요. 맨정신에도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수진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 오빠는 어떠세요? 네? 준호 오빠는 몸이 크시잖아요. 그녀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제 몸을 훑었습니다. 민수 오빠랑은 완전히 다르실 것 같은데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를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 오빠 부인분은 좋으시겠네요.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의 일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의 비명, 욕실에서 들려오던 흐느낌, 그리고 소파에서 홀로 맞이했던 차가운 아침. 아니요.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희도 안 좋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거부해요. 제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털어놓고 있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간 제대로 된 관계를 못했어요. 아내에게 저는 고통일 뿐이래요. 수진 씨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럼 준호 오빠도 저처럼, 네. 저도 외롭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같은 종류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 오빠, 수진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민수 오빠 없을 때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부서져라 쥐었습니다. 방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친구 아내와 나눈 그 은밀한 대화는 뭐였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 위험한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는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민수와는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야, 점심이나 먹자. 미안, 오늘 미팅이 있어서. 그런 짧은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죠. 민수는 여전히 일에 파묻혀 살았고 저 역시 바빴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날 밤의 대화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그 말. 다음에 또 오세요. 민수 오빠 없을 때. 집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과는 여전히 냉랭했고 각자의 방에서 서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내일부터 중국 출장 간다. 3일 정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이 혼자 있을 텐데 시간 되면 지은 씨랑 같이 한번 들러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한 말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다른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금요일 오후 수진 씨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준호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혼자 있기 좀 그래서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과는 달리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러 샤워를 했습니다. 지은은 역시나 친정에 간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요즘 들어 지은은 주말마다 친정에 갔습니다. 저를 피하려는 명백한 행동임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꾸준한 운동 덕분에 여전히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아내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옷을 입고 민수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민수는 38년 지기 친구야. 하지만 제 차는 이미 그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머리도 새로 손질한 듯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날씨, 뉴스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끊겼고 침묵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수진 씨가 와인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마시던 거예요. 아직 남았어요. 와인잔이 채워졌고 우리는 말없이 잔을 기울였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첫 번째 병이 비었고 두 번째 병이 열렸습니다. 준호 오빠.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 기억하세요? 네. 저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그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호 오빠도 저처럼 외롭다는 거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부인께 거부당하셨다는 거. 수진 씨. 저도 15년 동안 남편에게 무시당했어요. 아니, 무시라기보다는 수진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자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말없이 와인만 마셨습니다. 준호 오빠는 정말 부인께서 부담스러워하실 정도인가요? 다시 한번 직접적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궁금해요. 민수 오빠랑 얼마나 다른지. 수진 씨가 제게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소파 위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친구를 배신하려는 건가? 38년 우정을 이렇게 내팽개치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내에게 거부당했잖아. 한 명의 남자로서 존중받지 못했잖아. 하지만 수진 씨는 지금 날 궁금해하고 있어. 날 원하고 있다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수진 씨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민수 오빠랑은 완전히 다르시네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상이었구나. 그녀의 손끝이 제게 스치자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거부가 아닌 호기심,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준호 오빠. 수진 씨가 다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오늘 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고지어 지은의 차가운 거부 또한 떠올랐습니다. 38년 우정과 10년의 고통이 천칭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고 결국 저울은 욕망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네. 제 대답과 함께 우리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진 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묘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55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피부는 탄력이 넘쳤고 꾸준히 관리해온 몸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긴장돼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사실은 아주 많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과는 늘 실패했고 대부분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긴장돼요. 수진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 기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호흡했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게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요. 제게도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 한 명의 남자로서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충족감.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시계는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모든 것이 잦아들었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준호 오빠. 수진 씨가 제 팔을 베고 누우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줘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오빠랑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시계를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준호 오빠도 괜찮으셨어요? 네.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들이었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냉혹한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민수 38년 된 내 친구.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수진 씨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그 생각들은 다시금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또 봐요. 그날 밤 저는 민수의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진 씨와 커피를 마셨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며 거울 속 저를 보자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과 함께 난생 처음 느껴보는 충족감 또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수진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출장을 갈 때마다 저는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의 만남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국, 일본, 동남아를 오가며 정신없이 바빴고 그럴 때마다 수진 씨는 홀로 집을 지켰습니다. 오빠,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돼요? 수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씨가 출장 가나요? 네.